안녕하세요. 공박사의 몸챙김입니다. 이번에 이시영 박사님의 면역혁명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시영 박사님과 친분이 있는데요. 힐리언스 섬마을이란 곳에서 3년간 근무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섬마을 1호 강사로서 이시영 박사님과 프로그램도 만들고 함께 강의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 기억에 이시영 박사님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뛰어나셨던 분이세요. 이번에 이 책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함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내용을 좀 더 깊이 숙지한다면 우리 모두의 면역력이 올라가지 않을까, 너무나 기대되는 책입니다. 네, 이시영 박사의 면역혁명 책을 제가 한번 정독을 했고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2035년 한국 출생 여성의 기대 수명은 90.8세, 남성은 84.7세로 단연 세계 1위입니다. 건강 수명이 늘지 않는다면 여성은 17년, 남성은 11년이 넘는 세월을 임종을 앞두고 아프면서 지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생긴 병을 치료하는 데 쓰는 돈보다 이제는 병을 예방하기 위해 쓰는 돈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도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는 80세를 넘는 사람들이 흔하고요. 정말 건강 수명을 늘리는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냥 수명이 느는 게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거죠. 노후를 위한 건강 자산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자, 힐리언스 섬마을에서 추천하는 10대 건강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아하고 행복하게 산다.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현역으로 뛴다. 스트레스에 과학적으로 대처한다.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건강을 유지한다. 대자연의 순리에 따른다.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잔다. 매사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동하는 습관을 갖는다. 선비 정신을 실천하고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친화적인 삶을 산다. 인생은 후반전이 더 중요합니다. 후반전이 화려하고 멋있어야 합니다. 자기 관리는 자기 책임입니다. 멋진 노년을 위해 일단 개인 자산, 특히 건강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야 합니다. 이제 병원이나 의사 중심의 그런 치료하는 그런 시대에서 개인 중심의 예방 시대로 이미 전환되고 있고요. 예방의학은 전체적, 전인적 접근이어야 합니다. 이시영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삼성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도입하기도 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그만큼 예방의학 쪽에는 굉장히 선두를 달리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면역력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상비군, 바로 면역력이 우리의 그런 상비군이라는 거죠. 면역력의 주요 기능은 방어,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 바이러스, 독성 물질로부터 인체를 지켜주고 정화, 각종 오염물질과 중국소, 면역세포가 대체한 세균, 바이러스 등을 청소하고 배출합니다. 훼손된 기관을 재생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인체에 침입한 각종 질병 인자를 기억하여 다시 이들의 침입해올 시 항체를 만들어 대항합니다. 노화를 지연시키고 균형 잡힌 심신 건강 유지가 바로 면역력이라고 하죠. 자, 면역계를 구성하는 데는 우리 인체의 생명과 직결된 4대 시스템이 관여합니다. 정신계, 신경계, 내분기계, 면역계. 4대 시스템은 시상하부의 좁은 곳에 모여 있으면서 각각 독립적인 기능을 함과 동시에 다른 시스템과 협동 및 조화를 위한 기능도 합니다.
면역력은 대체로 장에서 70%, 나머지는 뇌에서 30%가량 만들어집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특히 면역계 세포의 약 70%가 모여있는 점막, 대장 점막을 활성화하는 장내 유익균의 종류와 수를 올리는 것입니다. 곡물류, 채소류, 콩류, 과일류 등 장내 세균을 먹이를 섭취합니다. 방부제, 첨가물, 농약, 비료 등이 함유된 식품 섭취를 줄입니다. 발효식품, 올리고당 등의 식품을 많이 섭취합니다.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것 외에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마음을 밝고 긍정적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이중 방어 기능, 면역에는 자연 면역계와 획득 면역계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연 면역계가 활동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모자라면 획득 면역계가 출동합니다. 우리 몸 속에는 하루 약 5,000개의 암세포가 생기지만 NK세포가 킬러 T세포와 함께 이를 처리하기 때문에 암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NK세포는 정신적 영향과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이가 들면 줄어듭니다. 네, 백혈구가 이렇게 단구, 임파구, 가립구, 그다음 T세포, 헬퍼 T세포로 반응을 해서 우리 몸을 보호한다는 거죠. 면역력도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면역에는 여러 시스템이 동원됩니다. 정신계, 신경계, 내분비계와 면역계가 함께 관여하여 면역력을 만듭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만 측정한다고 해서 면역력의 정도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네, 전체를 다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액 검사 등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항체 검사, 마인드인 검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면역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징후 요거 보시면 좋겠어요. 구내염에 자주 걸린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낫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피부가 거칠고 염증이 잘 생긴다. 상처가 잘 나고 오래 간다. 설사와 변비가 잦다. 수면 부족이다. 몸이 차다. 마음이 침울하다. 생기가 없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위 문항 중 4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연 면역력을 강화하려면 옛날 인간이 먹는 음식에는 효모, 곰팡이, 균류 등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약, 비료 사용이 늘어나 이들을 없애버림으로써 자연 면역력이 떨어졌습니다. 청결 사회가 우리 몸속에 필요한 것들을 추방함에 따라 면역력 저하가 심해졌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 자, 이러한 맥락에서 유기농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기 전이 중요합니다. 역시 전인적 관점, 자연의학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 문제의 원인은 환자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또한 이를 교정해야 할 사람도 환자 자신입니다. 예, 스스로 자신을 돌봐야겠죠.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대사량은 12% 떨어집니다. 임파구 분열이 평소에 1000배로 증가합니다. 2, 3일 후 전투 준비가 완료되면 콧물, 재채기, 몸살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래서 짐승도 아프면 먹지 않고 정량을 한다고 합니다. 온몸에 열이 나는데 발열은 몸을 따뜻히 하려는 방어 본능입니다. 이열치열 이런 말들을 우리가 했었죠. 자, 함부로 항생제를 먹지 않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해열제 같은 것들이죠. 근데 이 중간에 이
정말 뭐 헤어제를 언제 먹어야 되는지 안 먹고 버텨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항상 저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 키울 때 특히.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큰 교훈은 예방이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시 예방의 중요성. 네. 자, 조병식 원장님이랑 함께 대화를 나눈 내용인데요. 조병식 원장님은 자유한의원의 원장님이시고요. 면역력에 대해서 또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부족한 영양소들이 다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우리 몸이 산성화되어 염증이 잘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식이요법은 먼저 황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을 잘 챙겨 먹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황산화 식품이 통곡류, 채소, 과일입니다. 현대인들은 고기와 가공식품을 즐겨 먹는데 동물성 포화지방산과 가공식품의 단당류는 인체를 산성화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 채식 위주로 먹는 게 좋습니다. 역시 한국의 그 한식은 정말 최고의 건강 밥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네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하냐면 면역력의 70%가 장에서 그리고 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을 잘 관리하셔야겠죠. 네, 체온과 면역 시스템은 매우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 체온은 36.5도에서 37도입니다. 체온을 올리는 방법, 운동, 네, 근육, 그리고 유산소 운동, 스트레스 가로를 줄이고 만복을 피한다. 만복은 대량의 효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신진대사 기능 저하를 불러 저체온을 유발합니다. 평소 몸을 따뜻하게 유지한다. 활성산소 발생을 억제한다. 생강, 마늘, 커피 등 체온을 올리는 식품을 섭취한다. 따뜻한 물, 차를 자주 마신다. 저온열 면역방을 활용한다. 여기서 이제 커피가 체온을 올리는 식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마시면 오히려 별로 안 좋더라고요. 생강과 마늘은 마늘 같은 경우에는요. 항암 효과 넘버원에 올랐던 식품이죠. 우리나라 모든 김치라든가 마늘 섭취를 많이 할 수 있어서 한식은 정말 최고의 밥상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본인들의 방법들이 있는데요. 저 반신욕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과 숙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네. 저는 요거 보면서 우리 이시영 박사님 정말 이거를 실천을 하세요. 항상 점심 드시고 오침이라 해서 낮잠을 주무셨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항상 책 보시고 운동하시고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시영 박사님 건강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 설레이는 일을 만듭니다. 성장 호르몬의 마법을 활용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지방을 분해해서 연소하기 때문에 자는 동안 자연스러운 다이어트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네, 성장 호르몬의 효과, 그리고 세로토닌, 불면증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이기도 한 멜라토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낮에 그래서 햇빛을 보는 게 중요하죠. 수면을 유도한다. 면역 시스템을 강화한다. 흉선을 자극해 T세포를 훈련시킨다. 낮 동안 생긴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한다.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는 야간빛은 2A급 발암물질이다. 그래서 이 핸드폰 블루라이트 파란 불빛 이런 것들은 발암물질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쵸? 네, 적절한 운동, 네, 순환. 운동의 가장 큰 효과는 순환입니다. 모든 병에는 혈액순환이 중요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네, 제7의 영양소 파이토케미컬. 파이토는 식물이란 뜻이고요.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성합 물질이라는 의미입니다.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빨강, 초록, 청보라, 노랑, 백색의 5가지로 달라질 때 그 안에 함유되어 있는 파이토케미컬의 기능이 달라집니다. 파이토케미컬의 주기능은 활성산소 조거, 노폐물, 해독, 면역력 강화, 바람 억제, 심혈관 보호, 당뇨 등 생활습관병 예방. 네. 파이토케미컬이 5대 영양소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리 체내에서 만들지 못하는 귀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가지 색깔을 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면역력이 곧 생명력, 식습관, 생활습관, 스트레스 대처법까지 점검할 수 있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